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창라이라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건설 환경포럼이라는 조그만 단체를 회장을 맡고 있고요. 이제 저도 제주도 출신입니다. 제주도 남원읍 한남리 출신이고요. 국가철도공단, 그전에는 철도청에서부터 공직생활을 했고 34년 동안 해서 정년퇴직했습니다. 89년도 이제 통역관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UN 에스카에 한 1년간 11년도부터 2012년까지 근무했었고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트램을 추진하고 있죠. 오영도 주사가 트램 추진하고 있는데 자문위원 한 1년 동안 했었고요. 그 다음에 ADB, 그 다음 중국지사 대표로 근무했었고 국제협력이라든지 철도청 국제협력 담당관실 등 총 34년을 철도 분야, 교통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어떤 기술자는 아닙니다. 기술자는 아니지만은 우리 제주 해저 고속철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또 어떤 행정을 해왔고 정책을 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느낀 바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현재 제주교통의 한계와 문제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슈를 제기하면서 제주도를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의 기점으로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제주 해저 고속철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더불어 해저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육상으로는 해저 고속철도, 그 다음에 해운항만, 그리고 공은 이제 항공교통 이런 토탈 첨단 모빌리티 허브로 가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왜 여기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고속철도 필요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외국의 해저 철도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드리고 향후 전망 및 추진 전략 이런 부분들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죠. 서울에서 오신다면 육지에서 오실 때 아니면 제주분도 서울 갔다가 왔을 때 이제 기상이 악화가 돼가지고서 비행기를 못 타거나 발만 동동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많죠. 저도 사실은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해마다 수만 명이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세미나에서 제주도 경제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주 경제 침체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느냐면 물가 상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가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물가 상승이 왜 물가 상승이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제주 관광을 그냥 양적으로만 확대하지 말고 질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물가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 물가가 높았는지 그리고 이걸 낮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면은 해저 고속철도 물류비를 낮춰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서 한 40년 이상 살았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살다 보면 한 얘기가 관광객들이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는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 바가지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주도에는 공장도 없고 어떤 산업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모든 물건을 공수를 해와서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다. 공수를 해다 보니까 물류비가
플러스 돼 가지고도 비쌀 수밖에 없다. 해상 물류도 마찬가지로 물류비가 비싸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렇다면 해결할 대책을 내놔야죠. 이제 해저고속철도 얘기가 시작돼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야타에서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돈 빈 항공 노선이 어디냐 했을 때 서울 제주간이라고 합니다. 연간 1,300만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항공에 그 문제점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번한 결항이 있는데 기상이라든지 정비 혼잡 등으로 해가지고 그런 한 23%, 23.8%가 지연 운항되고 있고 그 결항 중에 이 기상 요인이 가장 많은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항공교통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해상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은 이게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상 항공교통 모두가 기상에 취약하고 있고 지금 현재 트렌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국토의 지역 균형 발전이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해저 고속철도 이야기를 이제는 꺼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적으로도 역량이 축적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하이퍼루프라고 해서 시속 1000km, 1200km까지 달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슈를 제기한다면은 우리 제주도를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의 기점으로 시작을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는 영원한 그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이제는 대륙으로 가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체 고속철도망에 편입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베이징, 모스크바, 파리로 이어지는 대륙횡단 철도의 남단 출발점으로 우리 제주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마스라고 해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합니다. 종합 교통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앱으로 해가지고 철도, 항공, 그 다음에 버스, 시내 교통, 요즘 자율주행차까지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돼서 그런 종합교통수단 어떤 마스의 일환으로서 고속철도, 해저고속철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속철도는 저탄소 교통 혁신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이 약 항공기의 15분의 1로 되어 있고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럽에서는 3시간 이내에서는 그 항공기를 운항 금지하고 고속철도로 운항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물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비싸다, 바가지 요금이다 하는 것은 결국 물류가 비싸서 그런 것인데 철도 기반 육상 운송 체계로 하면 물류비가 한결 낮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튜브, 그다음에 UAM, 어반 모빌리티죠, 수도 모빌리티 등을 최첨단 기술들에 집약된 실증기로 도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이제 언론지상에서 나왔던 해저 고속철도 노선도입니다. 이제 완도를 경유하는 노선과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진도를 경유하는 노선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노선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보지만 우선 여기서는 필요성,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대륙횡단철도의 기점으로서 우리 제주도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물류비 절감으로 제주 물가를 확 잡는다라고 이제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제주가 비싼 물가, 물류비가 비싼 거는 고속철도로 해가지고 물류비를 확 낮추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 관광객들 가장 불만줄 요소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냐 이런 얘기입니다. 해저고속철도 개통 시 물류 수준이 철도 수준의 그 물류비가 가능해가지고서 안정적인 공급망의 이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제주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육지보다 6배가 비싼 제주 택배비, 배송비 섬사람은 서럽다. 왜 6배가 우리는 비싸는 그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건 고속철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류비를 훨씬 낮출 수 있다, 낮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통계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제트 소비자 물가지수 등락률을 봤더니 제주도가 7.4%, 2022년 7월 기준입니다만 7.4%인데 서울은 5.5%라는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필요한가 했을 때 항공운송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상화폐에 따른 지연, 결항 이런 공항 혼잡 등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 항공편 지연율을 살펴본 것인데요. 2023년 23%에서 24년에는 28.3%로 크게 상승했고 제주에는 30%까지 지연율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속철도는 이 기상하고는 무관하다. 전천후로 해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정시성도 또한 우수합니다. 우리 정시성 얘기를 하면은 그 철도가 97, 8%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공은 뭐 지연액이 어저께 올 때도 지연 한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항공기에 이존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기상 얘기는 했었고 제주공항으로 수요 집중에 의해서 항공 좌석난이 발생하고 공항 주차난, 긴급 이송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론 기사에 나왔던 겁니다. 폭설 강풍에 제주공항 멈췄다. 백길도 차질이 있더라. 좁아지는 김포, 제주 하늘길이 좌석난이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하고도 밀접하게 고속철도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지방 소멸 얘기를 많이 하죠. 제주도도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구가 소멸되고 지방이 소멸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속철도라는 인프라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병행될 때 이거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이라는 것은 사라질 수 있고 지역 균형 발전에 고속철도가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탄소 중립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철도는 탄소 중립적이고 킬로미터당 6g의 CO2를 배출하는 데에서 항공은 255g이 배출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ESG의 가치에 부합하는 교통 인프라다. 요즘 ESG 많이 얘기하죠. Environment, Sustainability and Governance. 말하자면 환경 친화적이고 가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그런 교통 체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은 단거리 항공 노선에서는 그 철도로 대체하고 항공은 이제
운항한다 이런 법이 제정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보르도라든지 파리 리옹, 파리 낭트 등이 구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녹색 철도를 하게 되면 녹색 북투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최근에 이제 이슈로 해가지고 이제 제기됐던 것이 북극항로죠. 북극항로와 교통물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북아 교통물류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극항로의 시대에 발맞춰서 북극항로의 기점으로서 제주도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육해공 토탈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해저고속철도만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저고속철도 그 다음에 요번에 칭따오였던가요? 거기에 이제 계약을 했죠. 우리 해운항만하고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공항은 올해부터 생겼고 물론 지금 제2공항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제2공항까지 합쳐가지고 그 육해공 첨단 모빌리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육상은 고속철도라든지 지금 이제 수소트램, 도시교통으로 하고 있는 수소트램, 해상에서는 신항만, 그 다음에 크루즈 터미널, 공중에서는 항공기로서 제2공항이라든지 UAM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마스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라는 그 통합 교통 시스템, 첨단 시스템으로 가야지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봅니다. 이것들은 해저고속철도, 그러니까 육상에서는 해저고속철도 및 도시교통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세부 항목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인데요. 마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수소트램은 AI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즉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로 전환해가지고서 하나의 앱으로 예약,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이동,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그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 마스라는 것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철도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도어 투 도어 서비스, 집에서 집 문전수동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 마스를 구축하게 되면은 문전수동,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상 전략으로는 북극항로하고 제주신항 이제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지금 제주신항 건설 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잘 돼가지고 이런 북극항로와 연결된 중간 기점, 말하자면 기점으로 이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개설된 제주 칭따오 신규 항로는 동북아 해상물류 네트워크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UAM과 항공교통체계, 어반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도심 항공교통인데요. 적어도 정기 수직 이착륙기 이부 V2L을 활용한 교통혁신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KUAM 로드맵에 따라가지고 2030년까지 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스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인데요. 핀란드라든지 JR 일본의 동일본 철도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이런 그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핀란드의 핀을 나타내는 이제 그림인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JR 이스트 마스입니다. 도심항공교통을 이제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신항만과 연계 해상교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재난대응형 교통 시스템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속교통은 전천후 기상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물류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소 모빌리티가 한참 추진 중에 있는데 요거 이제 그 컨셉트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20 토탈 모빌리티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도민 삶이 우선 교통비 물류비가 절감이 되고 물가 안정이 극복된다. 관광도 체류형 관광이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물류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게 되면서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첨단 기술들을 갖다가 실증할 수 있고 K마스 그다음에 수소모빌리티라든지 하이퍼투브 고속철도 등을 포함해 가지고서 첨단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장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에서 대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주가 해저고속철도를 통해서 항로, 항공을 입체적으로 통합하는 토탈 교통 시스템의 시발점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초연결한 물류 국가로 발전할 것이고 거기에 중심에 우리 제주가 서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해저터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채널터널이라고 영골 해저터널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먼저 된 세이카터널, 일본 홋카이도하고 혼슈를 연결한 해저터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예정 중에 있는 핀란드 에스토니아에 연결하는 핀 에스트링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엊그저께는 러시아의 푸틴이 트럼프한테다가 제안한 것이 뭐냐면 러시아 대륙하고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건설해보자라는 제안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제안을 했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흥미로운 제안이다. 가서 생각해봐야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검토 단계에 들어가야겠죠. 해외사에서 얻는 시사점은 기술적 측면에서 TBM이라든지 서비스 터널, 관계 시스템 등 모두 이제 갖추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민간 투자 유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자원적 수익모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인데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 평가를 선행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역 수용성 확보인데 우리 이해관계자가 되는 제주도민들의 그 협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의 이제 그 플로에서 오신 분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 가장 좀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섬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철도를 연결하면 섬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보 안 되는 것인가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섬으로서의 정체성은 이미 항공교통, 첨단 교통통신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 세상에서 항공교통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그 정체성은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제주 문화를 지키자, 제주어를 지키자, 제주 사투리를 지키자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송창곤 도의원님도 오시고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제주 자치도 조례를 더 강화한다든지 해가지고서 말하자면 그 제주문화 지키기 운동을 이렇게 벌이는 것이 맞지. 뭐 교통수단을 고속철도로 하느냐 항공교통으로 하느냐 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채널 터널 말하자면 현대 터널인데요. 유로 터널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유로 터널은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그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을 유로 터널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운행을 했던 것이고 그 정식 명칭은 채널 터널입니다. 세이칸 터널이고요. 일본 혼슈 아오모리와 홋카이도 하코다테를 연결하는 53.85km의 해저 터널입니다. 이게 아마 72년 착공해가지고 81년 개통해가지고 해저 첫 터널은 거의 뭐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터널입니다. 이게 머시 레일웨이 터널이라고 최초의 그 해저 터널인데 이거는 속도도 얼마 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해저로 해가지고 건설했다는데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이제 그 해저 터널들을 건설하고 있는 사례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그 하이난다오하고 대륙 본토하고도 연결하는 해저 터널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이라든지 뭐 향후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조사 및 비즈니스 모델을 착실히 설계할 필요가 있고 기술 설계 단계에서는 그 적절한 그 기술을 구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도 및 환경을 또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제협력 및 외국인 투자 유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요인은 지금 사업비가 이제 20조 원까지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재원 조달,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있고요. 이 부분들을 좀 아이디어들을 중기를 모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PP 모델도 공공과 함께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민 수용성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의 뭐 문화 고유 문화 파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영향 평가는 우리가 좀 필수적으로 좀 반영해야 되고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는 유라시아 대륙경쟁철도의 기점으로 그리고 육해공 토탈 모빌리티 시스템의 허브로 제주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느끼는 제주 물가가 비싸다. 육지 사람들, 서울 사람들이 느끼는 야 제주 가면 왜 물가가 비싸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